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동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 상관격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흉격이라고 해서 격은 이름을 흉격이라 잡아놨지만 절대 흉격은 아니죠. 물론 이름이 좀 흉격이라고 하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예.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예. 한쪽으로 관이 쏠렸다는 것이죠. 특히 정관과는 다르게 일간을 공격할 때 예, 인정 사정 없이 공격하는 것이 편관이고요. 또 요 상관은요, 예, 뭘까요? 식신하고 틀리게 예, 관을 인정 사정 없이 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름뿐이에요. 그럼 정의를 보면 이 격이 나쁘다고 해서 정의에 심 선생이 정의에 이거 나쁩니다, 나쁘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격만 그렇고 잘 다루었으면 여기서는 뭐다? 문인학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문인학사. 예. 편관격에서 뭐였죠? 영웅호걸이죠. 영웅호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격은 잘만 쓰면 문과로 잘 빠질 수 있고요. 편관격은 잘 쓰면 뭐예요? 예, 무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관으로. 물론 옛날에는요, 직업이 산업공상 4가지니까 내가 임금 밑에 가서 이건 선비사자지만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이건 벼슬사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면요, 예, 임금 밑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이러는 방법 딱 2가지죠. 칼을 잡고 하는 방법과 펜을 잡고 하는 방법. 펜이라고 안 했죠, 그때 당시에. 예, 붓이라고 했죠. 예, 칼과 붓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거는 편관은 칼로 써서 출세를 하는 거고요. 이 상관은 붓을 써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만 이름만 나쁠 뿐이지 이건 잘만 다뤘으면 예, 얼마든지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 심해첨 선생 당시나 임철조 선생 당시에는요, 내 사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은 감히 사주 못 들고 다녔죠. 자기가 태어난 시간도 모를 때요. 날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태어난 시간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개 낳는 나라면 개똥이, 소 낳는 나라면 소똥이 그러는 것이죠. 예, 짓다 보면 다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를 좀 봐달라 하는 사람들은 다 태어난 시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딴지가 돌아다닌 거예요. 자, 각설하고요. 상관격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정의를 보십시오. 임철조 선생이 심해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 이 정의는 제가 붙인 거예요. 자, 상관격에 대한 대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관은 비록 비길신, 길신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수기, 빼어난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상관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흉격으로 잡아놨을까요? 비길신인데요. 길신이 아니지만이라고 하지만서도 빼어난 기운이 있다. 고로 문인학사가 다와 상관격 내에 득지하고 있다. 여기까지예요. 예, 많이 상관격 내에 문인학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목견화, 이거는 일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겨울에 태어난 금, 동금견화, 견수죠. 하목견수, 인수를 쓰고요. 이건 관성을 쓰는 거예요. 조입니다. 목화상관, 금수상관, 상관격이죠. 여름에 상관격은 수를 쓰고요. 겨울에 상관격은 화를 쓴다. 조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지우 수자, 빼어난 기운 가운데서도 또 빼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격국 중에서도 비교해서 탁격에서 많다. 다른 격에 비해서
많이 있다라는 거야. 상관격이요. 예. 변화우다. 변화 역시 더욱 많다. 제사, 이거 살필사자죠? 조사하다. 제사, 기, 기후. 그 기후를 살피고요. 해를 양자입니다. 양기, 강약. 그 강약을 살피고, 이게 해알이고요. 그 강약은 뭐예요? 일주의 기운이에요. 일주 강약. 어법이죠, 뭐, 그러면요. 심기, 희기. 이것도 용신. 희기를 살피고요. 관기, 순잡. 순한지, 잡된지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지우미해서 묘미한 가운데 더욱 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지배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고집스럽게 하지 말까요? 상관격이 나쁘다라고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로유 상관용제자. 이제 첫 번째가 상관으로서 상관격의 재성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럼 상관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관은 희신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성을 쓰니까 상관이 재성을 도와주잖아요. 상관용제라고 하면 재성을 용신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희신이 되더라라고 해서 어프법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상관은 불리어 관한테 불리하지만 소위 그래서 흉하다, 위흉이 되는데 이 관은 정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편관이 아니고요. 정관은 신주단지 못이 듯합니다. 신주단지는요. 상관생제하면 그러면 저기 상관이 생하는 것이 있으니 상관이 생하는 것이 있으니 그 생하는 것이 또 관을 갖추면 이렇게 갖추어지면 붙자니까요. 갖추어지면 전형위길 흉이 바뀌어서 길이 되는 것이니 코로 최일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주 이롭다라는 것이죠. 아름답다가 아니라 가장 이롭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신강하라. 신강해야 되고 재건하라. 재성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곧 위 귀격이다. 마치라고 해서 또 사춘방사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사춘방사주는요, 춘방이라는 사람 이름일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춘방이라는 벼슬 없어요. 봄춘자에 향기로울 방자입니다. 이거 방명록 할 때 이걸 씁니다. 오셔서 저희 시계 이름을 향기롭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방명록이죠.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춘방명이다. 라고 해서 이모, 기유, 무호, 병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오화를 제가 빨갛게 해놨고 임수를 파랗게 해놨을까라고 하면 격국론으로는요 이게 토금 상관격이죠. 네, 아주 그대로 상관이에요. 근데 이 상관이 재성을 쓴다라고 해서 임수를 쓰는 사주입니다. 천간에 떠 있는 그리고 격국론에서는요 지지를 용신을 안 잡아요. 그러나 억불원에서 지지를 용신을 잡습니다. 임척조 선생은 잡아요. 그래서 그만큼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격국론과 억불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우선시하고요. 격국론에서 이 천간으로 흐르는 오행을 위주로 합니다. 이 사주요. 임수를 용신으로 해서 상관생제격이면 재성을 용신으로 잡고요. 상관을 뭐로 잡은 거예요? 희신으로 잡은 거죠. 희신으로 잡은 거예요.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오화를 빨갛게 해놨냐? 참고적으로 오화를 빨갛게 했습니다. 어프론에선 이 오화가 용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 용신이에요. 덕국론에서. 왜? 금이 채니까요. 강한 금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생제가 됐다. 그럼 이게 일주가 감당하냐? 충분히 감당하죠. 오화에 뿌리가 있어서 화토동군이라고 해서요. 이거 아주 완전히 오화 속에 기토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관생제로 흘러도 좋다. 운이 상관생제로 흐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격국론과 억불론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명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행 체행론으로 간명하면요. 종주행이 금이고요. 그래서
6.3이에요. 금오행이 6.0이니까 금체 뭐 화목용조로서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목오행이 시신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주 대운을 살펴보면 천연대운이 수운으로 흘러서 좀 불매해요. 왜? 지지로 수운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오화를 끄니까 안 좋은데, 하지만 심 선생의 격공론에서는 임철조님의 업부 이론과는 달리 용상신을 월지와 천간에서만 취해야만 한다는 고집스러운 논리에 의하여 월지 상관격에 연간의 임수, 재성이에요. 용신으로 정하고 원국을 살피니 월간의 기토 겁재예요. 겁재가 겁탈을 하고 있어 불매예요. 그렇지만 다시 대운을 살펴보면요. 천간으로 경신임계 가불이라고 흘러요. 그럼 괜찮겠죠. 저 기토를 억제하는 가불문까지 좋습니다. 지지로는 금순으로 흘러서요. 호운이 되는 명주예요. 특히 일지의 오화를 깔고 있어서요. 유분하여서 상관상제 대운으로 흘러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명주입니다. 그럼 제가 어프로노 포바는 프로그램을 한번 대드리면 천연대운이 안 좋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배드릴게요. 사춘방의 사주입니다. 이거 아니죠? 사라졌네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습니다. 이게 억부로 푼 거예요. 그러나 격공론을 풀어도요, 이임수 용신이에요. 그럼 이 수운도 좋아요. 지지로 목원이 흘러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로요, 경신, 임계, 갑을까지 이 병정까지도 괜찮아요. 오히려요. 그래서 저 임수만, 저 기토만 성하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병정화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격공론으로 봤을 땐 상관생제격이고요. 프로로 보면 이거예요. 인수를 쓰는 사주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임수를 쓰면요. 지지로 있을 때 상관폐인격입니다. 상관폐인격이에요. 그러나 프로로는 이렇게 쓴다고 지지를 쓴다고 하면 운이 썩 안 좋죠. 이 수운은요. 그러나 이 목운은 괜찮고 화운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 짜임새가 좀 괜찮은 사주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격도 튼튼하고요. 일지 자체가 튼튼해서 그래요. 아무거나 들어와도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용신의 뿌리가 있어 찾기는 했지만 일주의 뿌리가 튼튼하면요. 뭐가 들어와도 좀 괜찮은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설하고 평주자, 설하고가 이제 자료명자 2개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주를 했는데, 생관지구, 관을 생하는, 갖췄다라는 건 관을 생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재성이다. 그 재성이 결론적으로 용관자, 관을 쓰는 것인데, 마땅치 않다, 상관을 쓰는 건, 뭐, 이거 관격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만은, 용상자, 상관을 쓰는 자는 불이견관, 관을 보는 건 별로 안 좋죠. 미가 병용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역시 상관경관에서는 투 재성호를 하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성까지 쓴다고 하면 이 관성을 쓰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관성까지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 이 상관에서 지지에 있는 상관이 을묘를 극할 수는 없죠. 자, 이것도 역시 상관생제격입니다. 용신이 뭐예요? 재성입니다. 뭐예요? 금이 채니까 금을 설하는 기운인 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일주 이 자체 보십시오. 무술이라는 튼실한 기운을 갖고 있고요. 물론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은근히 이 술토는 금에 편입되고요. 이 묘목은 묘술 화국을 이루어서 그래도 이 모토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겁재도 있고요. 그러나 이 겁재는요 또 나쁜 짓을 하고 있죠. 용신을
먼저 무토보다 먼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토금 삼각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10억 을묘 하면은 뭘까요? 정관이 되겠죠. 위 상관경관이다. 연투 이임수가 있어서요. 즉 상관생제해서 재생관을 하니 상관은 부단 무상 상하지 않아 관성은 부단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관은 곧 반대로 관을 생하는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상관생제 재생관을 하니까 흉전의길이다라고 하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금이체니까 목이 용신이고요. 화목 중에서 화가 없습니다. 이 사주. 그래서 목수로 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목과 수로 흐르는 사주입니다. 네. 괜찮은 사주입니다. 일주 튼튼하고요. 괜찮은 사주죠. 네. 한번 볼까요? 네. 모시랑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이 흘러 괜찮습니다. 네, 여기 있죠. 모장원. 여기 있네요. 네. 괜찮죠? 네, 이 수는 좋고요. 이 축은 안 좋습니다. 축의 건국을 위해서 안 좋고요. 이 을묘대운까지죠. 이렇게 좋은 사주입니다. 병진대운서부터는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네요. 그러진 저러던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6대운까지 좋으니까요. 참 괜찮아요. 좋은 사주 끌고 왔습니다. 설화보가 또 하나 있네요. 모치부 시랑은 뭐죠? 궁중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이 지부는 어느 불학을 맡은 사람이네. 맡은 사람이죠. 이 사주는 어플을 풀었어요. 정말 설화보가요. 지지에 있는 오화를 쓴다고 하는데 어플원에선 지지는 용신으로 쓰지는 않죠. 천간으로 일단 투출해. 이거는 뭐예요? 목수, 수목 상관격이죠. 목수 상관이나 수목이나 약간 수목 상관격입니다. 기관 양투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상관경관이다. 이 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의 힘은 없습니다. 기토가 어디 뿌리 물론 오화에 있다고 하네요. 희득 연지 오화에서 오는 장 정화 기토가 있어서 재관동궁이다라고 해서 재정과 관성이 같은 궁에 앉았다. 상관생제다. 이렇게 상관생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이 생관을 하니 흉이 변해서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여 사춘방의 조는 곧 같이 상관생제격이죠. 그러니 마땅히 관은 보는 걸 마땅치 않다. 그러나 신강하면요, 희설, 신강하면 일주가 신강하면 자기 자신을 설하는 게 좋고요. 신약하면 기설, 설하는 걸 꺼리는데 그러니 신강이 제일 요점이다. 아주 수없이 저희도 얘기하죠. 격국을 찾아놓고도 잡아놓고도 이 사주가 육은 아니야. 육은을 찾아야죠. 육은 신강보다는요. 육은 아니야. 그래서 재성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재성은 상관의 득을 받아야 돼. 어둠을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생각하면 청순한 것은 바로 기격이 될 뿐이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시랑 사주는요. 평주자는 어프법으로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화, 연지에는 오화를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오화 용신의 묘목이 희신이 되는 거죠. 상관이. 상관생제는 맞습니다. 용신격으로 상관생제입니다. 이 사주는요. 상관생제죠. 그러나 이 사주는 상관생제라고 격국론에선 상관생제가 아닙니다. 모치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네.
업부보를 푼 거예요. 예, 지지에 있고요. 요 화운이 들어오고요. 예. 이런 경우는요, 솔직한 얘기로 상관격에 격이 안 좋으면요, 이 금을 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체가 금이 되는 바람에 이 사주 그러면 금으로 흘러도 괜찮은 사주죠. 예, 참 그래서 격국론과 어프론이 좀 부딪히는 사주예요. 여기서 상관격에 격은 상관격인데 상신을 무엇으로 찾아야 될까 하면 흉격으로 찾아서 상관 폐인격으로 찾으면 오히려 이 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금을 쓴다라고 하면 일주가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이 채거든요. 이 신유해서 이런 경우가 월지를 잡고도 월지가 약한 겁니다. 월지가 용신이 됐어요. 네, 참 이런 경우가 참 벌어지면 좀 곤란하죠. 네. 상관격해서 상관을 용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희신이 뭐냐라고 하면 답할 게 없습니다. 수가 없는 바람에 화로 뽑아야 되니까요. 네. 참 이런 경우가 조금 그런데요. 일단 이 사주는 지지로 들어오는 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너무 강해서 지나치게 강해서 화운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은 좀 업부법으로는 금은이 꺼리죠. 네, 살아봐야 되겠죠. 이런 사주는 격국론을 푸는 것보다 업부론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수가 강하면요, 일주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엄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안 되죠.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죠. 바로 저런 것이 곤래 신생 인문이 신하의 도움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신하는 곧 재성이 용신이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